태블릿 PC 진상조사 TF 첫 회의, 김진태 의원, 우종청 기자, 김기수 변호사 총출동. 몇 주 전 자유한국당이 태블릿 PC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고 나서 11월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태블릿 PC 진실 규명을 위해 제야 보수단체들이 1년여 동안 긴 투쟁을 해왔지만 결국 정치적 문제에 부딪혀 진일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정치 세력과 태블릿 PC 진실 규명을 위해 장외에서 투쟁해온 제야 보수 세력들이 연합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태블릿 PC 진상조사 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박대출, 윤상직 의원이 참석하였고 민간에서는 김기수 변호사, 박한영 바른언론연대 운영위원, 우종청 월간조선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이날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태블릿 PC와 관련한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회의에 앞서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진실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는 만큼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주요 인사들의 발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태블릿 PC 조작 진상 TF가 가동이 되어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검찰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당이라도 나서서 이 역사의 진실은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블릿 PC는 어떤 하나의 점검물이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온 국민이 알아야 될 알 권리의 대상이다. 그래서 국회가 또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특히 또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태블릿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국회에서도 또 한 번의 어떤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태블릿 PC가 보도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최서원 씨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공개 사과를 했고 검찰에 대해서 최서원 피고인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되고 그 포렌식 보고서 상으로 보면 최소원 피고인이 사용했다라는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국정농단의 증거는 전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그러면은 포렌식을 2016년 10월 25일 날 했다면 그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국정농단의 증거가 없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있었느냐? 이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검찰은 10월 29일 날 김한수를 태블릿 개통자의 김한수를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진술을 얻느냐 하면 그 태블릿 PC 내가 개통해서 이춘상 보좌관한테 만들어줬다 라고 하고 최서원 피고인은 아느냐라는 질문에는 최서원 피고인은 그전에는 몰랐고 그 경선 SNS 팀이 꾸려질 무렵에 이충상 보좌관을 따라서 태블릿 PC를 개통한 이후에 청담동에 있는 중식당에 가서 최서원 피고인을 만났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식당에서 찍혀있는 태블릿 PC 안에 사진이 몇 장 있는데요. 그 김한수가 그 당시 식당에 그 태블릿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진욱이라는 사람이 보좌관이었죠. 카카오톡을 해서 25일 이후에는 공용 태블릿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한수가 그런 진술을 했다면은 당연히 SNS 팀, 경선팀, 대선팀에 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검찰에서 불러서 이것이 과연 최서원 피고인이 쓴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검찰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되는데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하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제가 그동안에 수사 기록하고 많은 것을 검토해 볼 때 한 세 가지만 하면은 이 진상을 쉽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제일 먼저 이 국회 차원에서 법원과 검찰에다가 정호성 피고인의 증거 기록을 제출하게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호성 피고인의 증거 기록이 총 8,628페이지입니다. 이 가운데 태블릿 PC와 관련된 수사 보고서 그리고 포렌식 자료 이게 한 3,000페이지가량 됩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면은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고 앞으로 규명할 부분이 어떤지 그 대강의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고영태가 이 태블릿 PC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 경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개통된 것은 2012년 6월 22일이고 그리고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사용되다가 드레스덴 연설문이 소위 이메일 형식으로 태블릿 PC에 들어갔다가 그게 2014년 3월 27일입니다. 그러다가 2년간 그 이 태블릿 PC는 사라졌다가 2016년 8월 초에 고영태 손에 나타납니다. 그때가 언제냐? 소위 언론에서 미르재단 특혜 의혹에 대한 보도를 시작할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고영태가 이 태블릿 PC를 WK 여직원 전지영에게 보여주고 이걸 내가 해외 출장 중에 써야 되니까 충전기를 구해오라. 그런데 그 여직원이 아이패드를 쓰다 보니까 충전기를 맞지 않아가서 구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고영태가 결국 이 태블릿 PC를 안 쓰고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것인데 이 여직원 전지영 부태가 거기 WK 직원들은 이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최초로 들고 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굉장히 고영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태블릿 PC를 JTBC가 어떻게 입수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알려지기로는 WK 사무실의 건물관리 노강일이라는 사람이 이 소위 문을 열어줘서 가져갔다고 되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포렌식 보고서라는 엄청나게 복잡한 이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이 아주 쉽게 이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대가 원칙적으로 주 1회 정도 회의를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해가면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이 태블릿 PC 자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도 검토하고 뭐 토론회 이런 것도 개최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다음 회의는 이제 일주일 뒤인 11월 21일 11시에 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위원님들 좀 활발한 논의를 위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경재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는 태블릿 PC 감정이 국립과학수사대에 맡겨져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11월 말경에는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세요. 백진규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태블릿 PC 진상조사 TF 첫 회의 김진태 의원, 우종청 기자, 김기수 변호사 총출동. 몇 주 전 자유한국당이 태블릿 PC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고 나서 11월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태블릿 PC 진실 규명을 위해 제야 보수단체들이 1년여 동안 긴 투쟁을 해왔지만
결국 정치적 문제에 부딪혀 진일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정치 세력과 태블릿 PC 진실 규명을 위해 장외에서 투쟁해온 제야 보수 세력들이 연합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태블릿 PC 진상조사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박대출, 윤상직 의원이 참석하였고 민간에서는 김기수 변호사, 박한영 바른언론연대 운영위원, 우종청 월간조선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이날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태블릿 PC와 관련한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회의에 앞서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진실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는 만큼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 이런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그러면은 포렌식을 2016년 10월 25일 날 했다면 그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국정농단의 증거가 없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있었느냐? 이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검찰은 10월 29일 날 김한수를 태블릿 개통자의 김한수를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진술을 얻느냐 하면 그 태블릿 PC 내가 개통해서 이춘상 보좌관한테 만들어줬다 라고 하고 최서원 피고인은 아느냐라는 질문에는 최서원 피고인은 그전에는 몰랐고 그 경선 SNS 팀이 꾸려질 무렵에 이충상 보좌관을 따라서 태블릿 PC를 개통한 이후에 청담동에 있는 중식당에 가서 최서원 피고인을 만났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식당에서 찍혀 있는 태블릿 PC 안에 사진이 몇 장 있는데요. 그 김한수가 그 당시 식당에 그 태블릿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진욱이라는 사람이 보좌관이었죠. 카카오톡을 해서 25일 이후에는 공용 태블릿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한수가 그런 진술을 했다면은 2012년 6월 22일이고 그리고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사용되다가 드레스덴 연설문이 소위 이메일 형식으로 태블릿 PC에 들어갔다가 그게 2014년 3월 27일입니다. 그러다가 2년간 이 태블릿 PC는 사라졌다가 2016년 8월 초에 고영태 손에 나타납니다. 그때가 언제냐? 소위 언론에서 미르재단 특혜 의혹에 대한 보도를 시작할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고영태가 이 태블릿 PC를 WK 여직원 전지영에게 보여주고 이걸 내가 해외 출장 중에 써야 되니까 충전기를 구해오라. 그런데 그 여직원이 아이패드를 쓰다 보니까 충전기를 맞지 않아가서 구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고영태가 결국 이 태블릿 PC를 안 쓰고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것인데 이 여직원 전지영 부태가 거기 WK 직원들은 이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최초로 들고 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굉장히 고영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태블릿 PC를 JTBC가 어떻게 입수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주요 인사들의 발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태블릿 PC 조작 진상 TF가 가동이 되고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검찰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당이라도 나서서 이 역사의 진실은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블릿 PC는 어떤 하나의 증거물이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온 국민이 알아야 될 알 권리의 대상이다. 그래서 국회가 또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특히 또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태블릿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국회에서도 또 한 번의 어떤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태블릿 PC가 보도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최서원 씨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공개 사과를 했고 검찰에 대해서 최서원 피고인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되고 그 포렌식 보고서 상으로 보면 최소원 피고인이 사용했다라는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국정농단의 증거는 전혀 없다. 당연히 SNS팀, 경선팀, 대선팀에 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검찰에서 불러서 이것이 과연 최소원 피고인이 쓴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검찰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되는데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하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제가 그동안에 수사 기록하고 많은 것을 검토해 볼 때 한 세 가지만 하면은 이 진상은 쉽게 드러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제일 먼저 이 국회 차원에서 법원과 검찰에다가 정호성 피고인의 증거 기록을 제출하게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호성 피고인의 증거 기록이 총 8,628페이지입니다. 이 가운데 태블릿 PC와 관련된 수사 보고서 그리고 포렌식 자료 이게 한 3,000페이지가량 됩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면은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고 앞으로 규명할 부분이 어떤지 그 대강의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고영태가 이 태블릿 PC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 경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개통된 것은